아나운서가 소개하고 아재가 분석하는 아이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대표님 이제 하반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쯤 되면은 핸드폰들, 네. 스마트폰들 어떤 것들이 나올지 네. 그 라인업들이 좀 궁금하거든요. 네네. 그리고 또 제가 올해 2년이 되는 시점에서 핸드폰을 바꿀 예정이라 그렇죠. 집중해서 들을 예정이에요. 네네. 자세하게 좀 네.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올해 어떤 것들이 이제 나올 예정인가요? 일단 지금 핸드셋 시장 상황에 대해서 한번 네네.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우리가 반도체만 하다가 최근에 왜 핸드셋을 가지고 왔냐? 왜죠? 핸드셋이 하반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오. 그래서 2분기가 최악이고요. 2분기 숫자 나오면 막 어지러질 하실 거예요, 핸드셋도. 그렇지만 원래 주식은 네. 악재에 담고 호재에 팔아야 되죠. 그래서 다음 시점이네요, 2분기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3분기는 굉장히 좋아지고 4분기에는 재고 조정이 없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좀 대비를 해야겠죠, 그렇죠. 저희는.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작년에 큰 이슈는 화웨이의 몰락이죠. 미국에 의해서. 그죠? 연간 1억 9천만 대 정도 스마트폰을 출시하는 회사인데요. 네. 올해 한 3분의 1 토막 날 것 같습니다. 부품 수급도 안 되고 뭐 하니까 뭐 미국이 때리면 맞아야죠. 그러니까요.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중국 내에서는 오포, 비보, 샤오미 같은 회사들이 네. 가장 큰 수혜를 보고 있고요. 최근에 20% 이상씩 성장했어요. 프리미엄 시장에서는 애플이 가장 큰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삼성도 원래 올해 화웨이 반사이익을 굉장히 기대했는데 네. 약간 좀 못 미치는 느낌이에요. 왜죠? 넛크래커라 그러죠. 위에서는 애플한테 치고 저가에서는 샤오미, 오포, 비보한테 치니까 이게 약간 좀 이제 찌눌리는 영향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원래 올해 한 3억 대 이상 팔 수 있다라고 우리 작년 말에도 막 굉장히 기대감을 네, 그러니까요. 했었는데 지금 한 2억 8천만 대, 9천만 대 정도밖에 못 팔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작년 2억 5천 570만 대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은 건데요. 네. 일단 뭐 프리미엄 쪽에서 갤럭시 S21이 생각보다 부진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S21을 사느니 아이폰 12를 많이 샀던 것 같고요. 저도 아이폰 12를 샀고 삼성 보고 있어요. 아유, 조심하세요. 저는 삼성 스마트폰을 사본 적이 없어서 네? 애플 보고 있나? 팀쿡 보고 있나? 저는 삼성 네. 보고 계시죠? 해줘요, 빨리. 제드래곤 인사합니다. 이런 상황이고 다시 2분기에는 굉장히 스마트폰 출하량이 안 좋았어요. 일단은 시스템 반도체 공급 부족 이슈들이 있었고요. 반도체가 부족해서 완제품을 못 만드는 상황이 네. 벌어졌었고요. 그리고 그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삼성 스마트폰 공장이 베트남하고 인도 이런 데 있잖아요. 네. 거기 이제 확산되니까 생산 공장이 셧다운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5월달 같은 경우는 원래 한 매달 2,500만 대씩 정도는 생산해야 되거든요. 네. 삼성이. 그런데 5월달에는 800만 대 880만 대 정도 엄청 못했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6월부터 막 밀어내야 되죠. 네. 그래서 6월부터는 한 2,500만 대 7월에는 한 2,700만 대 이런 거 여기에서만 밝히는 여기 극비 지금 극비자를 밝히시는 건가요? 삼성 그 스마트폰 괜찮으신 거예요? 생산량. 네, 뭐 괜찮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하반기에 갤럭시 노트, 상반기에는 S 시리즈, 하반기에 노트 시리즈가 네. 이제 삼성 프리미엄 전략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노트 시리즈가 작년부터 단종됐죠. 네, 작년까지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올해는 하반기 노트 시리즈가 안 나오는 거를 폴더블 모델들이 얼마나 메이크업 해주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개 모델이 나와요. 어떤 게요? 갤럭시 Z 폴드 3. Z 폴드 3. 네, 그리고 갤럭시 Z 플립 3. Z 플립 3. 네, Z 폴드는 한 250만 대 정도, 그리고 플립 3는 한 450만 대 정도 파는 게 목표 같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네네. Z 플립, 네. Z 플립 3 같은 경우에는 네네. 아니 이미지가 많이 유출이 됐더라고요. 심지어 그렇죠. 영상까지 이제 돌고 있어요. 그렇죠. 아니 항상 이렇게 스마트폰이 나오기도 전부터 네. 이렇게 이미지들이 도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2가지 원인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네. 만약에 스마트폰이 나오면 이런 액세서리들이 같이 나와야 되죠. 그렇죠? 그죠? 스마트폰이 나왔는데 액세서리 같은 거 사야 되는데.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게. 그렇죠. 그래서 완제품을 주진 않고 네. 그냥 깡통이라고 하죠. 목업을 줘요. 목업을 주는데 이제 그게 디자인이 똑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유출되는 경우들이 예전에는 많았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막 그냥 사이즈만 똑같이 해서 디자인은 아예 네. 못 보게 막 이렇게 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예전에 이제 껍데기 회사들한테서 많이 좀 이게 유출이 되니까 네. 껍데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금형을 파야 되거든요. 네. 금형을 원래는 협력사들이 파서 이렇게 생산했는데 나중에는 하도 디자인이 유출되니까 금형을 삼성이 직접 파서 주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래도 유출을 못 막았던 거죠. 네. 애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사실 최근에는 네. 약간 홍보성 이슈로 다루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게 더 큰 것 같아요. 네. 의도적으로 이렇게 유출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 거죠. 우리가 신제품 만들어서 보도자료 막 뿌리면 그냥 네. 단신이잖아요. 그쵸, 그죠? 그쵸. 그런데 막 언론사들 취재 경쟁을 시키는 거예요. 조금씩 유출시켜가지고. 맞아, 일부러 네. 조금씩, 그렇죠. 조금씩. 그런 의혹들이 많고 네. 실제로 그런 것들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거의 뭐 유출된 거하고 거의 똑같은 상황. 맞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나오면 또 기사 나오고, 또 조금 나오면 또 기사 그렇죠. 나오고, 그리고 뭐 이게 맞다, 저게 그렇죠. 맞다, 막 크게 논란이 생기게 만드는 그렇죠. 그런 이유가 이슈를 있는 것 활용하는 같아요. 거예요. 애플이 홍보비 많이 안 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유출 갖고만도 엄청난 그렇죠. 정보죠, 이게. 그냥 뭐 뉴스 검색하면 쭉 나와요. 어. 다 유출된 거 가지고 유출 맞아요. 영상만 쳐도 뭐 거의 뭐 책을 낼 정도입니다. 네. 일단 Z 플립 3가 네. 전작과는 좀 이 컬러 디자인이 약간 달라진 것 같거든요. 네네. 사진을 보니까 네. 투톤으로 나오던데 네. 어떻게 달라졌나요? 하나 질문 드릴게요. 네. 투를 보셨어요? 아니요. 저 Z 플립도 안 본 것 같네? 그렇죠. 뭐지? Z 플립 1에서 3로 건너뛰었어요. 그죠? 이게 네이밍을 폴드하고 맞추기 네.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아, 뭔가 약간 이상하다 굳이 싶었어요. 그렇게 항변을 할 수 있어요. 아. 이제 삼성 입장에서는 우리는 네. AP랑 뭐 반도체를 바꿨기 때문에 이게 2였고 이게 3 맞아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1에서 3로 바로 이렇게 온 것 같고 예전에 갤럭시 S10인가요? 10에서 20로 넘어갔죠. 네,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이제 어. 네이밍을 연도랑 맞추는 네네. 그거는? 그렇죠. 왠지 폴드는 3인데 네. 플립은 2라 그러면 좀 구형 제품 같으니까 아. 그냥 좀 시리즈를 맞추는 잘한 것 같아요, 저는. 네네. 네, 헷갈리지도 잘한 않고. 것 같아요. 이번에 G 플립 3 같은 경우는요. 뭐가 바뀌냐면요. 우리가 눈에는 잘 보이진 않지만 네. 일단은 굉장히 그 유리 곡면 유리 어떤 UTG라 그러거든요. 네. 울트라 씬 글라스라 그러는데 울트라 씬 글라스가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아, 그 예전에 접히는 부분에서 그 네네. 주름 생기는 논란들이 좀. 주름은 계속 있을 건데요. 강도가 강도가 강해집니다. 네네네. 왜냐면 이제 펜을 써야 되거든요. 아. 펜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제 유리 강도가 많이 바뀌고 이런 게 산업적으로 좀 더 파급 효과가 있고요. 오. 그리고 이제 펜이 들어가니까 펜을 인식할 수 있는 밑에 디스플레이 밑에 소재가 들어가는데 디지타이저라는 소재가 들어갑니다. 네. 이거는 이제 인터플렉스라는 회사가 납품을 아, 했던 인터플렉스 말씀하셨던. 네네. 네. 그리고 이제 이 유리를 충격 흡수 패드 이렇게 이제 기존에 폴리우레탄 같은 걸로 가지고 이제 이렇게 충격 흡수 패드를 하는데 네. 여기에 이제 뭐 헤이즈 처리라고 해서 좀 더 딱딱한 어떤 그 연질을 경질로 바꾸는 이런 처리를 인탑스라는 회사가 하는데 네. 저는 이건 또 따끈따끈한 소식인데요. 오. 최종 단계에서 빠졌다는 소리도 있어요. 오. 네, 제가 어제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헤이즈 처리가 이번에 될지 다음 모델 헤이즈 처리가 나올지는 저도 사실 모르겠어요. 그래서 네. 공개가 돼봐야 알 것 같고, 아. 요거는 이제 약간 주가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중요할 수도 있으니까, 예, 그거는 한번 참고하시고요. 이런 네. 정보들은 어디서 이렇게 아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더듬이를 세우고 어디서 정보가 제가 들어가? IT의 신 아닙니까? IT의 신. 이야, 대표님만의 네. 차별화된 이런 정보력. 그렇죠. 네. 그리고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 네.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가 이제 적용될 거라고 하는데 어. 또 뭐 한쪽에서는 또 빠졌다. 네네네. 최종에서. 근데 사실 이게 또 기술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실제로 빠졌을 수도 있어요. 이게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가 되면 뭐가 달라지냐면요. 네. 기존에 우리 탈모폰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노치 타입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이렇게 삼자. 이마 모양. 그죠? 네. 요게 그냥 구멍으로 바뀌어요. 이 이마가. 어. 그냥 그러면 요 화면이 네네네네. 대화면이 되는 거죠. 나중에는 요 구멍 자체도 없어지는 그런 이제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가 될 건데 네. 그거는 뭐 한 2022년, 23년 정도 돼야지 이렇게 아예 구멍이 사라지는 건 나올 것 같고 아. 이번에는 일단 홀 그런 걸로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용어가 조금 헷갈리는 게 이 UDC라는 게 요런 펀치홀 요것도 UDC인 그렇죠. 건가요? 맞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아예 펀치홀도 없어지는 거 그것도 UDC예요? 그렇죠. 그건 이제 UDC2 뭐 UDC2 뭐 홀리스 뭐 UDC라고 하든지 뭐 새로운 용어가 있지 그럼 않겠어요? 네. 이 UDC2가 적용이 될지 안 될지가 미정인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럼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가 되면 네. 만약에 화면을 보고 있을 때는 아예 카메라 이 노치조차가 없는 그렇죠. 이게 이제 그 그냥 다음 전체 버전이에요. 다 화면으로 네네. 그렇죠. 보이는? 지금은 카메라 구멍을 뚫어야 돼요. 네네네. 뚫어서 카메라를 뒤에 배치하는 거거든요. 카메라 구멍만 뚫는 거예요. 그러면 카메라 구멍을 뚫으니까 디스플레이 특히나 OLED 같은 경우는 습기나 산소에 취약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여기 구멍 뚫었으니까 여기 봉지를 잘 밀봉해줘야겠죠. 이게 기술이 중요한 거고 나중에는 이게 아예 구멍 자체를 뚫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구멍 부분만 투명 디스플레이를 적용해서 아예
카메라가 뒤쪽에 렌즈 자체가 뒤쪽에 배치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네. 화면 볼 때는 아예 하나도 없고 이제 카메라 찍을 때만 여기가 투명 디스플레이가 가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술이 적용되면 어떤 모습일지 너무 좀 궁금하기는 했어요. 그렇죠. 이게 구멍 뚫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당연한 게 당연한 완벽한 게 풀 아니라는? 스크린이 가능하죠. 왜냐면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는데요. 네. 일단은 투명 디스플레이 밑에 이제 그 카메라 그 홀이 네. 위치를 하게 되는 건데요. 그러면 이제 이게 아무리 투명하게 하더라도 이게 광학적으로 뭔가 왜곡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앞에 내가 그냥 보는 거하고 앞에 유리 하나 놓고 보는 건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왜곡적인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게 투명 디스플레이로 하더라도 투명도를 완전 떨어뜨리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그 설계를 좀 해야 돼요. 디스플레이 설계를 굉장히 좀 복잡하게 해서 기존의 개구율을 높인다 그러는데 이 그 빛이 통과하는 구멍들을 좀 넓게 설계를 해줘야 돼요. 이런 부분들이 네. 좀 어렵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제품들은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에 나올 것 같습니다. 내년, 내후년. 네. 그래서 펀치홀은 당분간은 사라지기는 쉽지 않다. 그런데 또 이 가격이 좀 많이 낮아졌다고 해요. 네네. 한 120, 30 정도로 예상을 네네. 하던데 어떻게 네네. 이렇게 낮아질 수가 있는 거죠? 일단 그 거기에서 이제 유리 폴더블 디스플레이의 코스트의 가장 큰 요인이 뭐냐면 유리예요. 그러니까 UTG. 유리? 예. 네. UTG 유리가 생산 수율이 안 나와요. 기존에는 이 독일의 쇼트라는 회사가 원판 유리를 납품하고 이거를 도우 인시스라는 회사가 가공을 해요. 그러니까 유리가 얇으면 잘 깨지겠죠. 그렇죠. 안 깨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강화를 해야 되죠. 강화해서? 강화를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열을 주는 거, 열 강화라 그러고요. 두 번째 이렇게 케미컬 강화를 해야 돼요. 화학 약품을 처리해서 강화를 시키는데 열 강화 같은 경우는 뭐 건축용 자재라든지 자동차 유리 같은 데 많이 쓰고요. 이 얇은 유리, 특히나 IT용 유리는 화학적인 강화를 해요. 왜냐하면 열을 주면 얘가 울어버리잖아요. 변형이 생기기 때문에 화학적인 강화를 많이 하는데 그거를 기존에는 이런 서플라이 체인에서는 10개를 만들면 양품이 뭐 한 5개 나오기도 힘든 거예요. 네. 그러면 5개 버려야 되죠. 그러면 그렇네요. 이게 완제품 비용에 뭔가 포함이 되는 건데 이번에 삼성이 요 유리 생산 수율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을 확보했다는 전언입니다. 그래서 요 유리 가격이 떨어지면서 완제품 코스트가 떨어지는 효과를 거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전보다 훨씬 더 좋아졌는데 가격은 낮아지는. 맞습니다. 또 가성비가 훨씬 더 높아졌네요. 그거는 이제 이런 IT용 유리를 가장 잘하는 회사는 글로벌리 봤을 때 코닝이라는 회사예요. 코닝? 예, 코닝 미국 회사인데요. 삼성이 지분도 많이 투자했어요. 코닝이라는 회사가 하는데 이 코닝의 유리를 가져와서 기존의 쇼트라는 독일 유리라 그랬잖아요. 네네. 코닝 유리를 가져와서 삼성이 자체적으로 베트남에서 생산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생산 수율이 좋아서 이게 코스트가 떨어졌는데 생산 수율을 높이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회사가 있어요. 뭐예요? 궁금하시죠? 네. 하나기술이라는 회사입니다. 한화기술? 하나 둘. 하나기술? 네, 하나기술. 하나기술? 네, 이게 하나기술? 유리가 네. 얇은 유리다 보니까 요거를 자를 거 아니에요? 네. 뭔가 다이아몬드 커터 같은 걸로 자르겠죠? 자르면 보기에는 굉장히 깔끔한데요. 현미경으로 보면 미세한 이런 마이크로 크랙들이 있어요. 그런데 요거를 고무려다 폈다 하니까 떡 부러지는 거죠. 그렇네요. 그죠? 얼음도 원래는 아주 가는 얇은 실금 때문에 깨지잖아요. 네네네. 유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요거를 막 갈아냈어요. 글라인더 같은 걸로 갈아내서 가공을 했는데 그러면 이게 유리 또 나오니까 이게 물에다가 유리 가루가 섞여 나오니까 수처리 비용이 올라가죠. 이게 또 완제품 코스트에 비용이 되는 건데. 그런데 이번에 하나기술이 개발한 면치라 그러거든요. 이거를 면치 기술은 뭐냐면 요런 봉이 있어요. 이 핫바라 그럽니다. 여기 열을 가득 줘요. 그리고 여기 쑥 지나가요. 그러면은 쑥 지나가면 깔끔하게 실처럼 여기 올라와요. 끝부분 잘라내는 부분 실처럼 우와. 쭉 이렇게 그걸 개발했대요. 제가 눈으로 보지는 못했는데요. 네. 그럼 그 기술들이 이제 네. 적용이 돼서 코스트를 낮추는. 그렇죠. 생산 수율이 올라간 거죠. 기존에는 10개 만들면 5개만 쓸 수 있었는데 이제는 10개 만들면 한 7개는 쓸 수 있게 되면서 로스 부분이 줄어드니까 그게 완제품의 코스트 다운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와, 점점 이렇게 기술은 더 좋아지고 그렇죠. 그 기술로 인해서 가격은 낮아지고. 맞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제품 사시려면 눈 감기 전에 사야 됩니다. 눈 감기. 죽기 전에 사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다음 Z 폴드 3. 이 Z 폴드 3도 첫 번째 거에 비해서 두 번째 거가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는데 네네. 이번에는 또 훨씬 더 많이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일단 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이게 펼치면 태블릿 크기처럼 네. 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펜이 되게 중요한 거죠. 펜 인식이 되게 중요한 거고 기존의 펜 요런 그 솔루션은 일본의 와콤이라는 회사가
납품을 해요. 와콤, 네네네. 네, 와콤 웹툰 그리시는 와콤 분들. 태블릿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예. 네. 그 와콤의 어떤 펜 기술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러면 이 펜을 인식하기 위한 디지타이저가 필요해요. 그런데 기존의 갤럭시 노트 같은 경우는 그냥 디지타이저가 플랫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는 디지타이저도 접어야겠죠. 그럼 소재 부분이 바뀌어야 되고요. 네. 요거를 이제 그 접히는 부분을 약간 이렇게 필름이 있으면 약간 이렇게 V자로 이렇게 깎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뭔가 처리를 해야 돼요. 네. 레진 같은 거 발라서 또 끊기면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처리를 하기 때문에 부가가치 좀 올라가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인터플렉스라는 회사가 인터플렉스. 하는 거고요. 오. 근데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실적이 안 좋아요. 왜냐면 왜요? 노트가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노트 물량이 있고 이게 추가가 되면 주가적으로 굉장히 좋을 텐데 아, 노트가- 추가가 아니라 노트가 빠지고 새로운 게 폴더블이 들어오는? 들어오는데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이게 똑같아지는 네. 거네요. 똑같이 다 질 수도 있고 다 안 좋을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노트는 뭐 1000만 대씩 팔리는데 네. 폴드 모델은 뭐 아직 많이 팔리진 않으니까 그런 것들 잘 감안하셔서 이제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제가 그래서 인터플렉스 네. 사라는 말이 아니라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하는 거고요. 회사 네. 기술 너무너무 좋은데 네네. 아, 또 이런 아쉬운 점이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 네. 뭐 이제 헤이즈 이런 것들 공통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들이고요. 네. 그리고 점점 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요. 네. 우리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폴드 모델을 접으면 좀 두껍잖아요. 네, 그렇죠. 두꺼운 이유가 뭐냐면 이 디스플레이가 이 종이처럼 딱 접히지 않아요. 아, 그래서 이게 네. 공률이 있어요. 네, 네, 요렇게 공률 되니까. 반경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기존에 유리를 접다 보니까 이게 살짝 떠요. 그게 한 네네네네. 1.5R이라 그러거든요. R 값이 뭐냐면 공률 반경이라는데요. 그 원 지름의 어떤 크기인데요. 네. 그 공률 반경이 기존에는 1.5mm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요거 때문에 두께를 얇게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요게 요만큼 줄어들면 그렇죠. 그렇죠. 착 붙여버리는. 그렇죠. 그 기존에는 1.5R인데 네. 이번에 R 값이 1로 줄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오, 그러면 좀 3분의 더- 2 정도로. 그렇죠. 더 얇게 만들 수 있는 거고 이걸 구현하기 위해서 중요한 기술이 힌지, 힌지. 경첩. 네. 여기 접히는 부분을 딱 잡아주는 요 그 기구가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고요. 네. 이런 거를 하는 회사가 외장 힌지 쪽에서는 KH 바텍이라는 회사가 현재 독점하고 있습니다. KH 독점이요? 바텍. 예. 그리고 안쪽으로 또 잡아주는 게 있어야겠죠. 네. 바깥에 잡아주는 게 있으면 안쪽으로 내장 힌지라 그러는데 그거는 파인 테크닉스라는 회사가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요. 네. 이게 R 값이 0.5까지 떨어져요. 그러면 더 얇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 0.5를 하기 위해서는 힌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그 힌지는 덤블링 힌지라는 새로운 기술입니다. 이것도 깜빡깜빡. 덤블링인지. 네, 덤블링 힌지가 돼야지 0.5가 가능한데요. 누가 해요, 이거? 이거 파인 테크닉스. 아, 이것도 파인 테크닉스. 네. 그러면 그 기존에는 파인 테크닉스는 내장 힌지만 했고 네. 외장 힌지는 KH 바텍했죠. 네. 그런데 파인 테크닉스가 덤블링 힌지를 가지고 외장 힌지 쪽으로 진출을 하는 거예요. KH 바텍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런데 뭐 폴더블 모델이 늘어나니까 그 시장 안에서 이제 일부를 가져오는 건데 파인 테크닉스 입장에서는 뭐 주가가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근데 뭐 전제 조건은 덤블링 힌지가 성공해야 된다는 거 평가는 좋더라고요. 네. 성공할 것으로. 이런 거는 아이템에서 자세히 야, 들을 수 아이템에서만 들을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와, 네. 이런 꿀정보들. 꿀정보, 네. 꿀정보. 네, 맞습니다. 네. 저는 이 노트 좋아했던 게 네네. 이게 펜이 항상 그렇죠. 있으니까 셀카 맞아요. 찍을 때 너무 좋거든요. 맞아요. 셀카봉 역할.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폴더도? 이렇게 네네. 됐으면 좋을 네. 텐데 이렇게 아마 되면은 이렇게 갈 것 같은데요? 네, 제 이렇게 생각에는. 되면은 이 노트의 수요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약간 그렇죠. 갈 길을 잃었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 노트의 수요가 폴더블로 가기 위해서는 네. 저렇게 이제 그러니까요. 저게 UI 기억나기 쉽지 UX에서 그러니까 사용자 맞아요, 경험이나 맞아요. 네.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 제발 이렇게 나오길 네네. 바라보겠습니다. 그렇게 바라보겠습니다. 네. 네. Z 폴드 3 전작도 그렇고 펜을 만약에 들어간다면 어디로 들어가는 것이냐. 이게 위치가 없다, 공간이 없다라는 그렇죠. 말들이 항상 있었어요. 이번에도 아직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아직 상황이죠. 나와봐야 알 것 같습니다. 네. 스페이스가 네. 굉장히 기구적으로 설계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왜냐면 얇게 해야 되니까 펼치면 얇잖아요. 얇아지고 작아져야 하는데 펜까지 그렇죠. 넣으면은 맞아요. 그러니까 점점 더 경박 단소하게 설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제품을. 삼성이 이번에 구글과 협력해서 네네. 원 UI를 개발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건 또 뭐예요? 그 OS에 대한 이런 호환성 부분들이 굉장히 약점이잖아요. 네. 구글 같은 경우는 액세서리 같은 거하고 좀 호환이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점점 구글하고 손발을 맞춰서 점점 더 이렇게 서로 뭔가 이 간극을 좁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단순히 이런 그 스마트폰하고 액세서리 차원에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네. 나중에는 로봇에서도 OS를 쓰겠죠. 아, 그러면 로봇 OS를 쓰면 그러면 스마트폰하고 또 연동이 돼야 되죠. 그쵸? 그리고 자율주행차가 되면 또 연동이 돼야 되죠.
그런 것들을 하나 둘씩 핵심 협력 파트너 사더라고. 뭔가 맞춰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애플은 전부 OS도 직접 하고 칩도 직접 설계하고 하드웨어도 직접 설계하니까 이런 생태계가 바인딩이 되는 거죠. 저는 스마트폰 쓰면 이거 또 태블릿도 이거 쓰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요. 맥북도 쓰게 되는 에어팟도 거고, 쓰고, 그렇죠. 애플 워치도 써야 되고. 그렇죠. 애플 워치 쓰고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애플 카를 쓸 가능성도 높겠죠. 그렇네요. 호환되니까. 애플 쓰는 사람들은 다 호환되니까 애플로만 그렇죠. 쭉 갈 수밖에 없었는데 갤럭시 이제 삼성도 구글, 그렇죠. 안드로이드 구글도? 진영은 그런 것들 좀 취약했거든요. 오, 이제는 우리도 그걸 강화시키겠다. 그렇죠. 이제 네. 이 제국군하고 연합군의 이런 구도인데요. 우리 항상 네이버, 카카오, 쿠팡 이야기하면서 그런 건데 이 애플은 지들이 잘나서 다 하는 애들이에요. 그런데 이 연합군들은 서로 뭔가 개성 나가는 애들이 네네네. 뭔가를 맞춰야 되는데 버벅거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하나둘씩 줄여가는 거예요. 그럼 훨씬 개선이 될까요? 훨씬 줄어들까요? 훨씬 훨씬 많이 나아질까요? 줄어들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직접 하는 애들보다는 매끄럽진 않겠죠. 그래도 그런 것들 많이 줄여 나가는 게 경쟁력이죠. 네. 그렇다면 이 폴더블 관련해서 네. 수혜를 받는 기업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세 개 회사를 좀 거론하고 싶은데요. 힌지 쪽을 봐야 됩니다. 힌지 쪽을 왜 봐야 되냐면요. 그 힌지 자체가 계속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부가가치 높아요. 그리고 아직까지 독점 구조가 안 깨졌어요. 외장 힌지는 KH바텍, 내장 힌지는 파인테크닉스. 그렇죠. 독점이라는 것은 그만큼 부가가치가 높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플레이어가 굉장히 녹록지 않구나라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기존에는 한 번만 잡는데 이제는 상선문처럼 쭉 지그재그로 그렇죠. 그러면 단가가 2배 되겠죠. 산술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업사이드가 있고 폴더블 시장이 커지는데 이거는 2번 잡을 수도 있고 3번 잡을 수도 있다. 라면 계속 힌지가 붙어야겠죠. 여기서 좀 좋게 보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KH바텍하고 파인테크닉스는 일단 폴더블 쪽에서 굉장히 좋은 회사라는 거. 그리고 그 삼성 내재화 라인에서 그 아까 수요를 높일 수 있는데 중요한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가 하나기술이라는 회사가 있죠. 이 하나기술이라는 회사는 레이저 커팅하고 이 면취 쪽을 이제 인라인으로 납품하는 것 같은데요. 기존에 이 회사는 이제 2차 전지 회사예요. 2차 전지 장비를 하는 회사인데 삼성 SDI 쪽에 제일 많이 납품하는 회사인데요. 최근에 SDI가 미국에 조단위 투자한다 그랬죠. 그러면 수혜를 보겠죠. 그쵸? 거기에다가 또 플러스로 폴더블 장비도 붙었어요. 근데 이제 폴더블 장비가 이게 수량이 많아요. 한 600~700억 정도 수주가 나올 것 같아요. 1차만. 그러면 뭐 사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투자의 판단은 본인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당연한 거고. 오랜만에 돌아온 내친 주소. 내친 반등이 났나 봐요. 이렇게 해서.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아니 수익률이 무려 마이너스까지 갔었던 게 이제 4% 다시 올라왔고. 참 힘들게 했어요 한동안. 맞아요. 그 오랜 인고의 시간을 거쳐서 또 특히나 DNF가 원래 마이너스가 됐었는데 아니 최근에 빡빡 이렇게 수직 상승했어요. 대체 무슨 일인가요? 일단 하반기가 굉장히 좋죠. 제가 이제 DNF를 보는 이유는 ALD라는 원자층 증착 쪽이 앞으로 중요해지는데 미세 공정에서 그 ALD의 소재를 국산화하는 회사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게 삼성이 작년 말 기준으로 16나노 그러니까 원제트 D램이라고 그러는데요. 사용 캐파가 20K밖에 안 됐어요. 월 2만 장. 정도밖에 안 됐는데 6월까지 해서 60에서 80K 정도로 3~4배로 늘렸다는 소리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라인이 가동되기 시작하면 매출이 엄청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DNF가 좀 좋아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파운드리 쪽에서 3나노로 가려면 트랜지스터 구조가 핀팻에서 GAA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는 구조로 바뀌는데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또 ALD가 필요해요. 그거는 이제 아직 확인은 안 됐는데요. 이것도 그러면 국산화를 하면 DNF가 수혜 보겠네? 라는 그림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하반기 앞으로 더더욱 그렇죠. 일단은 D램은 확정적인 수혜고요. 장기적으로는 이제 파운드리 수혜도 기대할 수 있다. 라는 거죠. 항상 이렇게 오르고 나면 사대 살 걸. 지금이라도 사도 될까? 그런데 지금이라도 나쁘지 않을까요? 오른 게 별로 없어요. 오른 게 별로 없고. 그래요? 아직까지 저는 아직 저점이에요? DNF는 아직까지 충분히 많이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세상에. 나중에 성지순례 오시기 바랍니다. 성지순례. 그리고 업데이트 차원에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자면 이 이베이 인수전에서 네이버가 빠졌잖아요. 그러면은 이 이후에 어떤 영향들이 미치게 될까요?
일단 이베이를 사는 건 아니고요. 이베이 코리아를 사는 이베이 겁니다. 코리아. 네, 이베이 코리아 인수전에서 네. 네이버가 빠졌죠. 네, 그렇죠. 네. 이베이 코리아는 이제 지마켓하고 옥션인데요. 네. 이제 그게 뭐 4조 2천억에서 4조 4천억 정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세계가 80% 자금 대기로 했고 20%를 네이버가 대기로 네. 뭐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네이버가 여기서 빠지겠다라는 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가격을 깎기 위한 전략. 그렇죠. 그러면 이건 생각 못했다. 그렇죠. 이베이 코리아 입장에서는 네이버가 빠지면 이 딜이 무산될 수도 있겠네. 네. 그러면 신세계가 거기서 내가 잘 달래볼게, 좀 깎아줘 할 수 있겠죠. 세상에. 이게 M&A가 똑같아요. 시장에서 흥정하는 거하고 같습니다.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뭐 그럴 네이버 가능성, 일부러 네, 충분히 그럴 치고 가능성이. 빠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왜냐면 이게 신세계 입장에서는 롯데가 굉장히 얄미워요. 왜요? 롯데가 같이 막 이렇게 경쟁할 것처럼 해가지고 막 돌았는데 입찰가를 정말 싸게 낮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얘들 괜히 가격만 올려놓고 교란 종. 그렇죠. 정영진 회장이 정말 화장실에서 불불 끓였을 거예요. 이런 그래서 사지도 않을 거면서 왜 가지고 그러니까 왜 괜히 가격만 올려놓고 그 신세계 입장에서는 어떤 핵심 경쟁사잖아요. 그쵸. 이 유통 쪽에서 경쟁사인데 롯데가 가격만 올려놓고 자기들 캐시를 다 말려버렸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럼 얘들도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야, 안 되겠다. 우리 좀 깎아야겠다. 라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거는 이제 저의 뇌피셜입니다. 이거는 뭐 제가 정영진 회장님하고 친분도 있기 때문에 뭐 두 번째는 진짜로 빠지는 거예요. 네이버는 빠지는 거고 대신에 이제 신세계가 이 이베이를 주도적으로 해서 쓱 하고 같이 붙이는 노력들을 할 거고 여기서 네이버는 핵심적인 파트너 역할보다는 어떤 백업 해주는 그 정도 차원에서 약간 좀 다운그레이드가 되는 거고 대신에 뭐 신세계 INC 같은데 솔루션 회사들이 자체적으로 뭐 쿠팡처럼 어떤 내재화 중심으로 갈 가능성도 있는 거죠. 이번에 쿠팡이 화재가 났었잖아요. 창고에서 물류창고 화재. 네. 쿠팡의 회원들이 또 되게 많이 빠져나갔어요. 막 불매 운동도 한 사람들도 있었고 이게 오히려 신세계한테는 호재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본질적이진 않다. 본질은 아니다. 단기 이벤트 정도로 보는 거고요. 또 그거는 뭐 신세계에서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고 쿠팡이 얼마나 또 이 이슈를 잘 수습하느냐가 또 굉장히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긴 한데요. 단기적으로는 신세계한테는 긍정적이고 쿠팡한테는 악재인데 그런데 이게 막 쿠팡의 사업의 뭐 방향성을 흔들 정도로 큰 이슈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전 국민적인 분노와 뭐 이런 노동 개선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막 화가 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결국은 또 가격 싼 거 찾아서 또 쿠폰 주고 하면 맞아요. 또 뭐 이게 또 일본 제품 불매하고는 또 다른 차원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쿠팡은 이거를 잘 수습하고 앞으로의 어떤 노동 환경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개선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물류 노동자들이 상황이 굉장히 열악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일로 밝혀졌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이 이번 일을 계기로 좀 개선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뭐 이게 쿠팡의 어떤 뭐 주가를 보면 알지만 이게 뭐 그렇게 이 회사의 뭐 근간을 흔들 정도의 위기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폴더블 폰에 대해서 삼성 폴더블 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너무너무 기대가 많이 되고 저도 바꿀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남겨주시고요.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은 본인에게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